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에 성남의료생협 우리한의원 원장 박재만입니다. 날이 많이 무덥죠. 이런 날일수록 건강에 특히 더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계절과 좀 다르게 저희 의료생협에서 얼마 전에 그 완경기 건강 프로젝트에서 갱년기 여성 건강관리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 그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갱년기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인생을 좀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보통 여성들이 한 48세에서부터 한 51세 정도 즈음에 몸의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심적인 많은 변화가 있는 때를 갱년기라고 합니다. 보통 어머님이나 또 누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여성들이 이제 다들 거쳐가는 과정인데, 그때가 되면 쉽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얼굴에 열이 막 오른다거나 또 열이 올랐다 식으면서 땀이 난다거나 우울한 마음이 든다거나 여기저기 몸이 아프다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신체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흔히들 갱년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런 이제 증상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심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신체적 변화가 오고, 또 이것은 여성이 생리를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여성성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생기는 재반 증상들입니다. 갱년기는 그렇다고 해서 꼭 완경이 되고 생리를 마치고 나서 꼭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생리를 마칠 전과 후를 통틀어서 갱년기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폐경기다라는 말보다는 완경기라는 표현을 더 쓰게 되죠. 폐경기라는 말은 뭔가 단절, 사라짐, 어떤 좀 이렇게 없어져가는, 상실되어가는 것을 초점을 많이 맞춘 거라면, 완경은 여성이 생리를 일정 기간 동안 하고 그걸 다 마감했다라는, 마무리했다, 완성했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완경기라는 표현을 더 쓰게 됩니다. 이 완경기 전의 증상에 대한 걸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우선 일단 여성이 난소 기능이 많이 이제 저하가 되면서 생리가 맞춰지는 것, 이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이럴 때는 무엇보다도 월경불순이라고 하는 생리 주기를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고, 있는 듯 없는 듯 몇 달 동안 없다가 다시 생기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좀 거치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 완전히 마감되는 이런 시점을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완경기에는 무엇보다도 여성의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오게 되죠. 알고 계실 것처럼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많이 결핍되게 되면서 이제 몸에 다양한 변화가 오게 되는데, 완경기는 여성의 49세, 50세 즈음에서 난소 기능의 감퇴로 인해서 그 시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이때는 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생성이 중단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인종적, 체질적 어떤 것보다도 유전적 소인이 강하다고 하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여성들에게 골다공증이 좀 드문 경우라면 여성들에게 많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에스트로겐이 뼈에 있는 칼슘 성분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에스트로겐 자체가 적어지니까 이제 뼈에서 칼슘을 빼다 쓰는 구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생리를 마치게 되면 뼈가 이제 성겨지게 되고, 또 골절 같은 게 있으면 회복하기도 좀 어려운 이런 몸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걸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이 갱년기라는 것 표현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의 몸의 변화가 그때까지라는 개념을 갖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말에 이제 남녀노소라는 말이 있죠. 거기서 왜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됐지 왜 거기서 노소를 나눴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남녀와 노소는 다릅니다. 첫 번째, 남녀노소에서 소는 남자는 나면서부터 8살까지를 말하고, 여자는 나면서부터 7살까지를 말합니다. 왜냐면은 여자는 7년을 주기로 몸의 변화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자는 8년인데, 여자는 7세, 14세, 21세, 35세, 42세, 49세 이렇게 해서 변해가고, 남자는 8, 16, 24, 32, 40, 48, 56, 64 이렇게 변화갑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자들은 7년을 주기로 변해가기 때문에 뭐 7세까지는 이제 이빨이 나고 자라고 14세까지는 이제 이게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세 때부터 1000개가 이른다고 그래서 생식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보통 이때부터 이제 월경이 시작된다는 거죠. 월경이 시작된다는 의미는 이제 여성성에 가지고 있는 생식 능력이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가임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초경이 좀 빨라지면서 이게 변화가 많이 오게 되는데 보통 이제 원래의 어떤 사람의 몸은 14세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14세부터 시작돼서 보통 77에 49세까지가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그 때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나이가 35세를 정점으로 해서 피부도 좀 탄력도 적어지게 되고 건조해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성의 어떤 신체적 나이는 이제 하강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49세에 생리를 마치면서 이 여성으로서의 그것은 일정 정도 마감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남녀노소에서 여라고 하는 것은 이 14세부터 49세까지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노예의 어떤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상실감은 여성성에 대한 것들을 자각하는 것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때는 스스로에게도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주위 사람들이 많이 격려와 지지가 많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는 우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얼굴에 상열감이라든지 열이 올랐다가 땀이 이게 난다라는 것, 뭐 이런 게 좀 보통 많이 알려진 증상들이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근골격 질환들, 요통, 어깨 걸림, 무릎이 아프다, 뭐 이런 증상들도 생길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또 꼭 신체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뭐 잠을 자기 어렵다거나 두근거린다거나 뭐 분노감이 생긴다거나 너무 위축이 된다거나 어떤 정서적 급감하는 상승 급감하는 증상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또 갱년기의 정서적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후 우울증처럼 갱년기 우울증은 또 되게 좀 애사롭게 봐서는 안 되는 그 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 갱년기 증후군은 여성의 생식 능력의 감소나 감퇴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부조화 상태를 통칭해서 증후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갱년기 증후군에는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갱년기에는 또 유념해야 될 것들이 있죠. 한의원에 오시게 되면 갱년기를 즈음하는 분들에게 꼭 검사해 보시라고 하는 것은 뭐 골다공증 검사라든지 갑상선에 관련된 검사는 꼭 주기적으로 받으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갱년기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여성성의 상실감이 많이 크기 때문에 이때는 신체적인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정서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요즘엔 빈집증후군이라고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어머니들이 남편 직장 보내고 자식들 다 키워서 보냈더니 다 독립해서 밖에 나가고 혼자서 빈집을 지키고 있을 때 갖는 그 무력감, 상실감 이런 것들을 또 표현한 말이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갱년기쯤에 더 많이 커지는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갱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갱년기가 질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낳아서 자라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들이 어떤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처럼 여성이 여성성을 가지고 생리를 마치고 또 이제 노년기로 접어들어가는 과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생로병사의 과정일 뿐인 겁니다. 이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럴수록 자기 정체성을 많이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옆에 사람과 대화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자기한테 드러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걸 많이 드러내시라는 겁니다. 속 이야기들도 많이 꺼내시고 또 마음에
담아뒀던 이야기들도 주변 사람들과 많이 나누는 것 자체가 이 갱년기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혼자서 풀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가깝게 있는 남편, 자식들도, 자제분들도 많이 관심을 좀 가지고 어머니와 대화를 요청하고 도움을 좀 많이 주면 더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